재능 각성의 날. 주인공은 다크 서머너의 힘을 각성했다. 그는 세계 최상위급 존재들을 소환할 수 있지만 소환 비용은 체력만과 마나만이다. 그리고 지금 주인공은 그저 레벨 1의 풋내기일 뿐이다. 그는 평범한 개체조차 소환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다. 그에겐 스킬 사용 비용을 99% 감소시키는 선천적인 재능이 있었다. 흥미롭지, 안 그런가? 그럼 이야기를 맨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법칙이 바뀐 세상, 전 국민 전직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세계 던전이 전 세계에 무작위로 열린다. 수많은 인간들이 전투 직업을 선택하고 목숨을 걸고 던전을 공략하며 이계의 괴수들과 싸운다. 이것은 인류의 진화이자 신인류 탄생을 향한 끊임없는 등반이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전직 신전이 서 있다. 모든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는 신성한 곳이다. 하지만 양진에게 이날은 잔혹한 깨어남으로 시작된다. 묵직한 타격이 그의 몸을 강타한다. 그의 사촌 오만한 양관이 비웃으며 주먹을 거둔다. 쓰레기. 양관이 차갑게 비웃는다. 가문에서 쫓겨난 주제에 아직도 여기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그가 앞으로 다가서자 짓누르는 듯한 위압감과 오만함이 남은 존엄성마저 질식시킨다. 양관은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본다. 평생 밑바닥에서 쓰레기로 살아. 양진의 얼굴에서 피가 흘러내리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다. 그는 꺾이지 않았다. 내면에서는 맹세가 불타오른다. 양 가문이 준 모든 굴욕을 1000배로 갚아주겠어. 양관은 그저 웃을 뿐이다. 그에게 양진은 한낱 웃음거리일 뿐이다. 그는 다리를 들어 올려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한다. 다음 생에서나 꿈꿔라. 멈춰. 차분하지만 위엄있는 목소리가 허공을 가른다. 한 여사제가 앞으로 나선다. 그녀의 존재감에 긴장감이 즉시 가라앉는다. 그녀의 시선은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다. 이곳은 전직 신전이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양관은 턱을 악물었지만 물러선다. 떠나면서 그는 어깨너머로 마지막 시선을 던진다. 저 여자가 내 목숨을 살려준 줄 알아라. 여사제는 양진에게 몸을 돌려 부드럽게 손을 내민다. 괜찮아요. 양진은 그녀의 도움을 받아 일어선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고통을 털어낸다. 더 심한 일도 겪어봤다. 이런 일에는 익숙하다. 곧 홀은 희망에 찬 얼굴들로 가득 찬다. 의식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전직 신전은 인파로 붐빈다. 모두 줄을 서시오. 외침이 홀 전체에 울려 퍼진다. 양진은 운명의 긴 줄에 발을 들인다. 하나 둘 결과가 나타난다. D급 병사, 흔하지만 존중받는 전투 클래스. 양진은 유심히 지켜본다. 그는 이 세상의 진실을 알고 있다. 클래스가 곧 가치를 결정한다. 희귀도가 곧 잠재력이다. 그때 양관이 앞으로 나선다. 각성의 구슬이 찬란한 빛으로 타오른다. B급 희귀 클래스 견습 영웅. 군중은 충격에 휩싸인다. 첫 각성에서 B급이라니 축복받은 거나 다름없다. 양 가문은 분명 비상할 운명이다. 양관은 돌아서서 오만하게 미소 짓는다. 넌 D급 농부로 각성이라도 하면 다행일 거다. 양진은 대꾸하지 않는다. 그의 시선은 구슬에 고정되어 있다. 힘. 이제 오직 힘만이 중요할 뿐이다. 복수를 원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투 클래스를 각성해야 한다. 그는 차가운 표면에 손을 얹는다. 각성하라. 구슬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한다. 힘의 균열이 밖으로 뻗어나가면서 격렬한 에너지가 수정을 통해 맥동친다. 양진의 눈이 커진다. 뭔가 잘못됐다. 무언가 비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불길한 푸른 에너지가 구슬에서 새어나오기 시작하자 웃음소리가 멎는다. 부자연스러운 한기가 신전을 휩쓴다. 이거 느껴져? 누군가 속삭인다. 이렇게 추워지는 거지? 어둡게 소용돌이치는 에너지가 양진의 몸에서 터져나와 홀을 가득 메운다. 그는 날것의 끔찍한 힘으로 맥동하는 눈부신 푸른 빛에 휩싸여 공중으로 떠오른다. 그때 시스템 안내가 나타난다. 각성 SSS급 특수 클래스 다크 서머너. 홀은 죽음 같은 침묵에 빠진다. 양진이 천천히 내려온다. 그의 외모는 완전히 변했다. 긴 은발이 그의 뒤로 흩날린다. 푸른 불꽃에 휩싸인 망토가 그의 몸을 감싼다. 그는 마치 죽음의 전령처럼 보인다. 그의 상태창이 나타난다. 첫 번째 소환, 죽음의 여신, 다크나이트. 비용, 체력 5000, 마나만. 레벨 1 능력치로는 불가능하다.
그의 뒤로 여신의 거대한 영적 형상이 나타나 공포를 내뿜는다. 각성의 구슬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난다. 신전장은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쓰며 말을 더듬는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혼란이 터져 나왔다. SSS급 직업. 어떻게 그럴 수가? S급이 최고 등급 아니었나? 전직 신전의 주인이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양천, 히든 직업을 각성한 것을 축하한다. 하지만 내 추측에 따르면 소환 비용이 터무니없이 높구나.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너의 실제 전투 능력은 고작 C급, 어쩌면 D급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소환사 직업은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데 버림받은 도련님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양관의 얼굴에 즉시 비웃음이 돌아왔다. 결국 쓰레기를 각성했군. SSS급 쓰레기라 너한테 딱 어울리는군. 그가 앞으로 나섰다. 우리 대련 한번 할까? 내 SS급 직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두에게 보여주자고. 여사제가 끼어들려 했다. 이건 명백한 괴롭힘입니다. 끼어들지 마. 양관이 쏘아붙였다. 이건 우리 양씨 가문의 일이다. 양천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차갑고 멀게 느껴졌다. 좋아.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제대로 연습해보자고, 사촌형. 양관이 웃으며 칼을 뽑았다. 칼에는 눈이 없지. 지옥에나 가라. 그는 사리를 품고 앞으로 돌진했다. 갑자기 땅에서 해골손이 솟아오르며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양관은 공격 중간에 멈춰섰고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이게 뭐야? 푸른 유령 해골들이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그의 주위를 맴돌았다. 거대한 유령이 그의 뒤에서 솟아올랐고 눈은 아기의 찬 빛으로 빛났다. 유령이다. 양관은 비명을 질렀고 그의 오만함은 즉시 산산조각 났다. 양천은 차갑게 지켜보았다. 멍청한 놈.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어떤 재능을 각성했는지 넌 전혀 모르는군.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다. 모두가 그의 고비용 직업을 비웃을 때 양천은 숨겨진 비장의 카드를 공개했다. SSS급 재능, 재물 면제, 소환 비용 99% 감소. 불가능이 사소한 것이 되었다. 체력 5000이 체력 50으로, 마나 많이 마나 10으로. 자신감 있게 손을 흔들자 소환과 함께 푸른 불꽃이 터져나오고 번개가 내리쳤다. 소용돌이치는 폭풍 속에서 죽음의 여신 헬라가 숨막히게 아름다운 본 모습으로 강림했다. 그리고 그 순간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분위기가 숨막히게 변했다. 양관은 눈앞에 나타난 인물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쳐다보며 갈라지는 목소리로 외쳤다. 말도 안 돼. 죽음의 여신 헬라가 전설 속의 사형 집행인처럼 양천의 뒤에 섰다. 양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고 그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이 쓰레기 같은 놈.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소환할 수 있단 말이냐? 불가능해. 넌 재능이라곤 한 조각도 없는 쓰레기일 뿐이야. 헬라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지저댐은 그녀의 관심을 끌 가치도 없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녀가 스킬을 발동하자 진홍빛 눈동자가 치명적인 힘으로 불타올랐다. 죽음의 시선, 말이 너무 많군.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양관의 눈이 격렬하게 튀어나왔고 핏줄이 터지면서 끔찍한 핏빛으로 물들었다. 죽음의 힘이 그의 영혼을 직접 움켜쥐었다. 그는 비명을 지를 시간조차 없었다. 내부 붕괴로 몸이 경련하면서 그의 입에서 피가 터져나왔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때 오만했던 도련님은 생명 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정적. 모든 것을 짓누르는 절대적인 정적. 군중은 공포에 얼어붙었다. 그가 즉사했어. 양 도련님이 죽었다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속삭임이 홀 전체에 퍼져나갔다. 신전의 한 장로가 분노로 어두워진 얼굴로 앞으로 나섰다. 내 놈이 감히 전직 신전 안에서 사람을 죽여? 법을 무시하는 것이냐? 양천은 그를 침착하게 바라보며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우리는 공정한 대결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를 죽인 게 뭐 어떻다는 거죠? 장로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의 몸으로 힘이 솟구쳤고 타오르는 태양 에너지가 그의 주위를 휘감았다. 태양 폭발. 그의 눈은 분노로 불탔다. 양관이 여기서 죽으면 내가 양씨 가문을 대할 면목이 없다. 지금 당장 내 놈을 처형하겠다. 양천은 움찔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 어두운 에너지의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다가오는 공격과 충돌할 준비를 하며 격렬하게 회전했다.
공격이 닿기 전에 헬라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어둠이 장로의 찬란한 빛과 충돌하며 신전 전체를 뒤흔드는 기청이 터질 듯한 폭발을 일으켰다. 그녀의 붉은 눈이 가늘어지며 양천을 향했다. 이 자를 죽여도 되겠습니까, 주인님?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죽음의 기운이 뚝뚝 묻어났다. 혼란 속에서도 양천은 평정을 유지했다. 아직 전직 신전과 등을 돌리기엔 너무 이르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냥 교훈만 좀 줘. 헬라가 고개를 살짝 숙였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주인님. 사악한 보랏빛이 그녀의 손바닥에 모여들었다. 갑자기 그림자 속에서 해골 전사가 튀어나와 무서운 속도로 장로를 향해 칼날을 휘둘렀다. 양천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표정은 얼음보다 차가웠다. 제가 양관을 죽였다고 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땅바닥에서 양관이 거칠게 경련하며 숨을 헐떡인다. 시스템 창이 번쩍이며 나타난다. 전사 클래스 패시브 스킬 죽음 기만 효과 치명적인 피해에서 한 번 생존 재사용 대기 시간 일주일. 그는 간신히 목숨 하나를 부지했다. 양천은 침착하게 그것을 알아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양관은 쉬고 갈라진 목소리로 그를 협박하려 한다. 양천, 이 쓰레기 같은 놈, 내가 감히 날 죽이겠다고? 날 건드리면 양가의 모든 정의 원로들이 널 죽을 때까지 쫓을 것이다. 양천은 그를 내려다본다. 동정은 없다. 자비도 없다. 이걸로 끝이다. 그는 발을 들어 올리며 기어가는 남자를 절대적인 경멸의 눈으로 쳐다본다.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럼 오라고 해. 그가 부드럽게 말한다. 그의 발이 내려온다. 그 충격에 땅이 갈라진다. 양관의 목숨이 마침내 영원히 꺼지면서 역겨운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협박도 멎는다. 시스템이 차가운 최종 선고로 응답한다. 양관이 사망했습니다. 12,000 경험치를 획득했습니다. 레벨업. 양천이 레벨 2에 도달했습니다. 쓰레기는 힘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고 그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양천이 다음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전직 신전은 그 벽 안에서 방금 태어난 끔찍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다. 양관의 시신은 봉인된 관 안에 놓여있다. 양가의 원로들이 침통한 침묵 속에서 그 주위에 서 있지만 그 침묵 아래에는 분노가 격렬하게 끓어오르고 있다. 홀 안에는 슬픔과 증오가 공기 중에 무겁게 깔려있다. 한 원로가 분노로 불타는 마음으로 양관의 생기 없는 얼굴을 응시한다. 가문에서 쫓겨난 그 쓰레기 놈이 감히 양관을 죽이다니. 그는 재능 있는 혈육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중얼거린다. 그의 분노가 폭발한다. 그가 관 옆을 주먹으로 내리치자 큰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진다. 용서할 수 없다. 그는 복수심에 일그러진 얼굴로 포효한다. 하지만 그는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되살릴 것이다. 그는 몸을 바로 하고 이를 악물며 말한다. 신전의 대사제를 고용해 부활수를 행하도록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그의 시선은 근처에 서 있는 엄청난 영적 힘을 뿜어내는 로브를 입은 인물에게로 향한다. 부디 원로가 옆으로 비켜서며 말한다. 시작하시죠. 대사제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침착하게 쳐다본다. 사소한 일이지. 그는 마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일상인 것처럼 대답한다. 의식이 시작된다. 대사제가 관 위로 손을 들자 짙은 보라색 에너지가 그를 휘감으며 격렬하게 솟구친다. 24시간 이내에 죽은 자는 누구든 부활시킬 수 있다. 그가 자신만만하게 선언한다. 갑자기 그의 눈이 커진다. 뭔가 잘못됐다. 에너지가 불안정해지며 부자연스럽게 뒤틀린다. 그는 어두운 방해를 감지하며 중얼거린다. 홀 높은 곳에 유령 같은 형상이 나타난다. 양천.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공중에 떠있고 은발이 희미하게 빛난다. 내 놈들이 양관을 부활시키려 할 줄 알았지. 그의 조롱하는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진다. 그는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인다. 그래서 작은 비상 계획을 남겨뒀지. 관으로 돌아가자 양관의 시체에서 불길한 보라색 빛이 터져나온다. 양천의 목소리가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진다. 발동형 시체 폭발술. 보너스 선물이라고 생각해라. 원로의 얼굴이 극도의 공포로 일그러진다.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는 죽음의 덫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탈출할 시간이 없다. 쾅! 거대한 어둠의 에너지 폭발이 홀을 휩쓸고 눈부신 보라색 섬광과 함께 관을 산산조각낸다. 돌이 부서지고 파편이 날아다니며 피와 폐허가 사방에 흩어진다. 부활 시도는 완전한 재앙으로 끝난다.
잔해 속에서 원로가 비틀거리며 일어선다. 그의 눈은 살인적인 분노로 붉게 빛난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령을 하달해라. 그가 포효한다. 즉시 수배령을 내려라. 그는 이를 악물고 으르렁거린다. 1000만 골드 생사를 불문하고 그 쓰레기 놈을 세상 끝까지 추적해라. 한편 시련의 동굴은 이 세상에 가장 먼저 나타난 던전 중 하나이다. 내부의 몬스터들은 레벨이 낮아 초보자들에게 완벽한 시험장이다. 동굴 안에서는 신참 모험가 한 무리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 전사의 칼날이 두꺼운 가죽과 부딪히며 불꽃이 튄다. 전투 소리가 돌로 된 방 안에 울려 퍼진다. 그들은 보스와 마주하고 있다. 정의 미노타우로스 레벨 15 바하모스. HP 100%. 그 야수는 길을 찢는 포효를 내지르며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자 동굴이 흔들린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흔들리고 파티는 필사적으로 틈을 찾으며 계속해서 후퇴해야만 했다. 옆에서 지켜보던 양천은 지루한 표정이다. 이 던전 몬스터들은 너무 약해. 그는 눈을 반쯤 감은 채 한숨을 쉰다. 한 파티원이 그를 발견하고 이를 간다. 젠장, 저 쓰레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 도대체 여긴 왜 온 거야? 푸른 머리를 뒤로 꽉 묶은 다른 모험가가 차갑게 쏘아본다. 설마 아이템이나 낼름하려는 건 아니겠지. 나중에 저놈부터 죽여버리자.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절정에 달한다. 그들의 합동 공격에 HP가 0으로 떨어지자 미노타우로스는 마지막 고통스러운 포효를 내지른다. 거대한 몸이 땅으로 쓰러진다. 시스템 메시지가 번쩍인다. 정의 미노타우로스 처치. 동굴은 환호성으로 가득 찬다. 우리가 해냈어. 던전이 클리어됐어. 무기를 들어 올린다. 안도와 기쁨이 그들의 얼굴에 가득하지만 발밑의 땅이 맥동하기 시작한다. 미노타우로스가 쓰러진 자리에서 기이한 파문이 퍼져나간다. 축제 분위기는 순식간에 공포로 무너진다. 동굴이 격렬하게 흔들린다. 천장에서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진다. 소용돌이치는 포털이 땅에 열리고 거대하게 빛나는 붉은 마법진이 퍼져나가 파티를 안에 가둔다. 한 모험가가 목소리를 떨며 얼어붙는다. 자, 잠깐, 뭔가 이상해. 어둠 속에서 양천은 흥미롭게 날카로운 눈으로 차분히 지켜본다. 그때 귀를 찢는 포효가 동굴을 가른다. 거대한 키메라가 마법진 중앙에서 뛰쳐나온다. 사자 같은 몸, 거대한 날개, 미노타우로스를 완전히 압도하는 무시무시한 기운. 초보자들은 충격으로 침묵에 빠진다. 저게 뭐야? 누군가 공포에 질려 속삭인다. 한 전사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젠장, 전설의 히든 보스 키메라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만분의 1 확률로만 나타나는 놈이야. 절망이 파티를 덮치지만 양천은 자신감 넘치는 포식자의 미소를 짓는다. 드디어 재미있는 녀석이군. 그가 중얼거린다. 겁에 질린 초보자들이 그의 뒤에 웅크리는 동안 양천은 앞으로 나선다. 유령 같은 불꽃처럼 푸른 에너지가 그의 몸 주위에서 타오른다. 사냥이 시작됐다. 던전은 혼돈에 휩싸인다. 타는 듯한 열기가 동굴을 휩쓸며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파괴의 근원은 군주 키메라, 날개 달린 악몽이 무시무시한 불의 숨결을 내뿜는다. 불길은 살아있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던전 바닥을 불타는 지옥으로 만든다. 비명이 메아리친다. 사냥꾼들은 흩어진다. 혼란 속에서 양천은 홀로 서 있다. 다른 이들이 확실한 죽음을 보는 곳에서 그는 기회를 본다. 남은 사냥꾼들은 필사적으로 후퇴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암울한 진실이 스며든다. 이 괴물을 쓰러뜨리지 않는 한 탈출은 없다. 군주 키메라가 포효하며 도망치지 않는 유일한 인간에게 진홍빛 눈을 고정한다. 그것은 반항을 감지한다. 그를 잿더미로 만들 준비를 한다. 양천은 움찔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차분하게 손을 들어 올린다. 내려오너라. 그가 부드럽게 말한다. 어두운 밤이여. 거대한 마법진이 그의 발밑에서 타오르며 차가운 고대의 빛으로 던전을 밝힌다. 압도적인 기운이 공기 중에 퍼지면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소용돌이치는 그림자 속에서 죽음의 여신 헬라가 나타난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양천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녀의 충성심은 절대적이다. 주인님,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녀의 진홍빛 시선은 거대한 키메라를 향하며 경멸만이 가득하다. 여신에게 이 소위 전설적인 짐승은 처형을 기다리는 길 잃은 생물에 불과하다.
차가운 시선과 한마디 말과 함께 사라져라. 어둠의 에너지가 나선형 소용돌이로 응축되어 키메라를 조준하고 모든 탈출로를 봉쇄한다. 진정한 죽음의 냉기가 영혼을 스치자 괴물조차 몸서리친다. 눈부신 청흑색 빛 속에서 헬라가 공격한다. 죽음의 여신은 순식간에 군주 키메라를 찢어버린다. 저항도 발버둥도 없이 그저 섬멸뿐. 조금 전 분대 전체를 마비시켰던 짐승이 생명없는 파편으로 무너져 내리며 흩어진 전리품으로 전락한다. 침묵이 돌아온다. 양천은 미동도 없이 서 있고 그의 눈은 던전 그 자체보다 더 깊은 어둠을 비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시스템 알림이 그의 시야를 가득 메운다. 레벨업 13레벨에 도달했습니다. 아이템 획득, 전설의 키메라 송곳니, 대박이다. 더 많은 알림이 이어진다. 새로운 스킬 잠금 해제, 어둠 원소 구체, 사령 강화. 양천의 힘이 끊임없이 솟구친다. 부서진 바위 뒤에서 살아남은 사냥꾼들이 떨고 있다. 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본다. 조금 전 그들이 조롱했던 쓰레기는 무서울 정도로 강력하다. 키메라의 죽음이 확인되자 출구 포털이 깜박이며 살아나 안전으로 돌아가는 빛나는 길을 만든다. 공포가 이성을 압도한다. 말없이 사냥꾼들은 양천이 알아채기 전에 필사적으로 빛을 향해 달려간다. 발소리가 동굴을 미친 듯이 울린다. 그들은 그저 그에게서 거리를 두고 싶을 뿐이다. 하지만 양천은 모든 것을 듣는다. 너희들, 그가 차분하게 부른다.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꽂힌다. 그들은 얼어붙는다. 천천히 돌아서자 양천이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마주한다. 그렇게 서둘러 떠나지 마. 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선다. 어쨌든 모욕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고 양천은 그 값을 받으러 왔다. 헬라가 양천의 뒤에 서 있고 그녀의 존재는 웅크린 사냥꾼들 위로 길고 오싹한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녀는 무례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녀의 진홍빛 눈이 양천을 향하며 이 사람들이 이전에 그에게 퍼부었던 모욕을 차분하게 상기시킨다. 어둡고 치명적인 에너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맥동하며 그녀의 손바닥에 모인다. 가학적인 눈빛으로 그녀는 부드럽게 묻는다. 제가 죽일까요? 사냥꾼들은 얼어붙는다. 그들의 목숨은 양천의 다음 말에 달려있다. 양천은 손을 들어 헬라가 공격하기 전에 막는다. 그럴 필요 없어. 그가 차분하게 말한다. 그들이 딱히 무슨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었다. 그저 거만했을 뿐. 생존의 무게가 그들을 짓눌렀다. 여성 헌터 중 한 명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이마가 땅에 닿을 때까지 깊이 절을 한다. 그녀의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울부짖었다.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강한 분께 무례를 범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지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진은 말없이 지켜본다. 이내 그의 입가에 어둡고 포식자 같은 미소가 번졌다. 정말로 살아서 돌아가고 싶다면 자비는 공짜가 아니지.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성의를 좀 보여봐. 그는 무릎 꿇은 헌터 위에 서서 대가를 말했고 그의 그림자가 그녀를 완전히 삼켰다. 압박감이 엄청났다. 그녀의 몸이 떨렸다.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그의 성의가 자존심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렇게 말 그대로 쓰레기가 치워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장비를 빼앗기는 모습을 굴욕적인 침묵 속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던전 복도를 걸으며 양진은 자신의 전리품을 확인했다. 그의 어둠 원소 구체 스킬은 무서울 정도로 강력했지만 체력과 마나 소모가 엄청났다. 진정한 양날의 검이었다. 그럼에도 그의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돌아왔다. 소모량을 대폭 줄여주는 그의 패시브 스킬 덕분에 비용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걸어다니는 재앙이 되어가고 있었다. 던전을 빠져나오며 양진은 은발을 버리고 평범한 모습으로 외모를 바꿨다. 그는 붐비는 상업지구로 들어가며 인파 속으로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이제 전리품을 진짜 힘으로 바꿀 시간이다. 그는 무기점 앞에 멈춰서서 창문 너머 진열된 상품들을 훑어보았다. 업그레이드할 시간이다. 안에서는 코수염을 기르고 기름진 가짜 미소를 얼굴에 붙인 주인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모든 손님께 정직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양진은 상투적인 인사를 무시하고 벽에 늘어선 무기들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잡담하러 온 게 아니었다. 그는 칼날 하나를 들어 올려 솜씨를 꼼꼼히 살폈다.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뒤를 따랐다.
하지만 속으로는 양진의 평범한 옷차림을 훑어보며 이미 경멸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내 시간만 낭비하는 가난한 꼬마로군. 양진이 계속 물건을 구경하자 짜증이 점점 커졌다. 주인은 소년이 아무것도 살 돈이 없으면서 그냥 척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의 등 뒤에서 비웃었다. 그때 양진이 불길해 보이는 지팡이 에픽 등급의 하데스 홀 앞에 멈춰섰다. 그는 그것을 잠시 살펴본 후 차분하게 물었다. 얼마죠? 주인은 자세를 바로 하고 목소리에서 거만함이 묻어났다. 저희 가게의 보물입니다. 200만 골드죠. 그는 충격받기를 기다렸다. 대신 양진은 손을 펼쳤다. 전설 등급의 키메라 송곳니가 나타나자 찬란한 보라색 기운이 피어올랐다. 이건 얼마짜리죠? 양진이 무심하게 물었다. 주인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턱이 바닥에 닿을 뻔했다. 저건 그가 더듬거렸다. 경매에서 최소 500만 골드는 받을 전설 등급 재료 지팡이보다 훨씬 더 비싼 물건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전의 경멸은 사라지고 광적인 탐욕과 경외감으로 대체되었다. 주인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이 보물은 제 가게에 있는 어떤 물건보다도 훨씬 값집니다. 하지만 비굴한 미소 아래 그의 눈에 무언가 더 어두운 것이 번뜩였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뒷방으로 급히 달려가며 말했다. 양진은 그가 커튼 뒤로 사라지는 것을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았다. 그는 이미 감지했다. 이 거래가 간단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뒷방에서 주인의 겸손함은 즉시 사라졌다. 그는 조수에게 몸을 기울여 앞쪽을 힐끔거리며 다급하게 속삭였다. 저놈이야. 그가 씩소리를 냈다. 양 가문에서 현상수배한 그 표적. 탐욕스럽고 악의적인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다. 당장 그들에게 연락해. 그는 부하에게 행동을 지시하고 자신은 손님의 발을 묶기 위해 남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덫은 이미 양진의 주위로 좁혀오고 있었다. 양진은 가게 안에 차분히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한계까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잠시 후 그는 주인을 올려다보며 담담하게 물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죠? 주인이 움찔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얼굴에서 땀을 비오듯 쏟았다. 알겠습니다. 제발 잠시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양진의 시선이 즉시 날카로워졌다. 왜 그렇게 긴장하고 있죠? 그가 차갑게 물었다.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겁니까? 남자는 그저 막힌 듯한 불안한 신음만 내뱉을 뿐이었다. 갑자기 공기가 찢어졌다. 강철의 섬광이 살기를 띠고 가게를 가로질렀다. 쾅! 거대한 대검이 양진 바로 옆바닥에 내리꽂혔고 그 충격으로 땅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양진은 움찔하지 않았다. 그는 침착하게 입구 쪽으로 돌아섰다. 이제 와서 깨달아도 너무 늦었지. 한 목소리가 비웃었다. 빛나는 은색 갑옷을 입은 기사단이 행진에 들어오며 출구를 봉쇄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일사불란하며 압도적이다. 선두에는 금발의 남자가 거만한 미소를 띤 채 서 있다. 양첸, 그가 오만하게 선언한다. 우리는 전직 신전의 정예 부대 제12기 사단이다. 금발의 기사단장은 가식을 버리고 노골적인 악의로 표정을 일그러뜨린다. 양가가 내 목숨을 거두라고 우리를 고용했다. 이에 양첸은 자신의 기운을 방출한다. 거대한 영적 존재가 그의 등 뒤에 나타난다. 죽음의 여신 헬라가 모습을 드러내자 푸른 불꽃이 가게를 뒤덮고 그녀는 침입자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본다. 양첸은 놀라지 않는다. 그는 차가운 경멸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본다. 결국 전직 신전이 양가와 결탁했다는 거군. 그가 담담하게 말한다. 뱀과 쥐새끼들의 소굴이로군. 헬라의 눈이 가늘어진다. 하찮은 기사 따위가 감히 내 주인을 능멸해? 그녀는 코웃음 친다. 그녀가 손을 까딱하자 푸른 불꽃에 휩싸인 해골 전사들이 그림자 속에서 솟아오른다. 그들이 앞으로 돌진한다. 금발의 기사에게 달려들자 칼날이 기이한 속도로 베어 가른다. 기사단장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저 눈을 가늘게 뜰 뿐이다. 언데드는 전에도 본 적이 있다. 그는 검을 맹렬하게 휘두르며 외친다. 슈프림 홀리 슬래시. 황금빛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해골들을 꿰뚫고 산산조각낸다. 뼈와 푸른 불꽃이 바닥에 흩어진다. 기사들은 상처 하나 없이 서 있다. 잔해 위에 선 금발의 기사단장이 웃는다. 겉보기만 번지르르한 쓰레기군.
우리는 언데드와 악마를 전문으로 다루지. 그가 비웃는다. 그때 그의 눈이 문득 깨달은 듯 빛난다. 그는 헬라를 가리킨다. 양관을 죽였을 때 이 어둠 속성 소환수에 의존했던 거지?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 발동하는 즉사 스킬. 그는 목에 걸린 하트 모양의 황금 펜던트를 톡톡 친다. 우리 A랭크 그레이 나이츠는 모두 엑설런트 등급 이상의 장비를 착용하고 있다. 이건 레어 등급의 세이크리드 하트다. 그가 자랑한다. 즉사와 독에 대한 면역을 부여하지. 그는 오만하게 시익 웃는다. 60레벨 보스를 죽이는 것조차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니야. 포효와 함께 그는 양첸을 향해 돌진한다. 이제 내가 가장 믿는 수는 쓸모없어졌다. 얌전히 죽어라. 양첸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하다. 죽어야 할 건 너희들이다. 그의 뒤에서 헬라가 눈을 감는다. 신성한 힘이 모여든다. 대기 자체가 떨리기 시작하며 푸른 불꽃이 위로 폭발한다. 금발의 기사가 조롱하며 웃으면서 달려든다. 멍청하긴 우리가 즉사 면역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세상이 푸르게 변한다. 천상의 번개로 지직거리는 거대한 눈이 하늘에 열린다. SSS급 신의 진정한 힘이 해방된다. 죽음의 시선, 신의 시선 아래 진실이 드러난다. 레어 등급의 세이크리드 하트가 연약한 유리처럼 산산조각난다. 가장 필요했던 바로 그 순간 보호막이 사라진다. 펜던트가 파편으로 폭발한다. 기사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생생한 공포로 바뀐다. 안 돼. 아무런 방비 없이 노출된 그는 신의 압력이 안에서부터 짓누르자 비명을 지른다. 그는 뒤로 날아간다. 산산조각난 아티팩트의 반동이 그의 몸을 찢고 지나가자 입에서 피가 터져나온다. 푸억. 그는 역겨운 충돌음과 함께 돌바닥에 처박힌다. 양첸과 헬라는 차갑고 미동 없는 표정으로 멀리서 지켜본다. 기사는 피로 얼굴을 적신 채 땅에서 떨고 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부서진 펜던트 조각들을 쳐다본다. 안 돼. 불가능해. 나는 즉사 면역 장비를 착용했는데. 그가 중얼거린다. 그의 정신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양첸이 천천히 그를 향해 걸어가자 군화 소리가 바닥에 울려 퍼진다. 그는 멈춰서서 순전한 경멸의 눈빛으로 내려다본다. 레어 등급 장비? 양첸이 조용히 말한다. 그는 더 가까이 몸을 숙인다. 날카롭고 무자비한 미소와 함께. 그딴 걸로 신의 시선을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마침내 깨달음이 덮쳐온다. 처음부터 진정한 죽음의 여신을 상대로 그에게는 승산이 없었다. 남아있던 기사단원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인다. 강력했던 단장이 땅에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 중 하나가 공황에 빠져 소리친다. 단장님, 안 돼. 단장님이 살해당했어. 그 순간 그들은 마침내 진실을 깨달았다. 이른바 세이크리드 하트라는 것은 완전히 쓸모없었다. 양첸은 그들에게 슬퍼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 그는 침착하게 손을 들어 손바닥에 만화를 모으기 시작한다. 소용돌이치는 푸른 에너지 구체가 빠르게 형성되고 점점 더 압축되면서 격렬한 힘으로 지직거린다. 세도우 데솔레이션. 그가 속삭인다. 그는 절대적인 자신감으로 망설임 없이 소환을 해제한다. 다음은 어둠의 기사는 필요 없어. 그가 차갑게 말한다. 너희 모두를 상대하는 데는 나 하나면 충분해. 양첸이 주문을 발사한다. 거대한 암청색 에너지 기둥이 그의 손바닥에서 터져나오고 번개가 격렬하게 휘감기며 남은 기사들과 사제들을 향해 포효하며 날아간다. 충격파가 방 전체를 찢어버릴 듯 위협하자 가게 안에 무기 선반들이 격렬하게 떨리며 금속이 쨍그랑거린다. 살아남은 기사들과 사제들은 황급히 진영을 갖추고 자세를 잡으며 타일의 군화를 거칠게 끌었다. 홀리 라이트 실드. 그들 중 하나가 신성 마법을 시전하며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외친다. 모두가 남은 에너지를 방어에 쏟아붓자 복잡한 세포 패턴으로 빛나는 거대한 황금 방벽이 그들 앞에 나타난다. 방패 뒤에 서 있는 기사는 핏대가 서도록 이를 악문다. 막아. 그가 포효한다. 이 녀석의 스킬은 말도 안 되는 양의 마나를 소모해. 지금쯤이면 마나 바가 거의 비었을 거야. 그들은 그를 이겨보려는 희망에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어둠의 황폐화가 신성한 빛의 방패에 부딪힌다. 두 거대한 힘이 충돌하면서 사방으로 불꽃이 튀고 가게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린다. 방벽을 유지하던 사제는 압박감에 떨며 소리쳤다. 먼저 버티고 반격해라. 놈의 체력이 닿으면 죽여버려. 양첸은 그들의 필사적인 계획을 듣고 웃었다. 다 쓴다고.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비웃으며 그들의 순진한 희망을 음미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몸을 감싼 푸른 불꽃이 격렬하게 폭발하며 더 높고 밝게 타올랐다.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의 만화 보유량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었다. 푸른 에너지 기둥들이 바닥에서부터 폭발하며 마치 신성한 파멸의 폭풍처럼 양첸을 둘러쌌다.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주문을 시전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재앙 그 자체였다. 그는 손을 앞으로 내밀었다. 여러 줄기의 푸른 빛이 하나의 압도적인 힘으로 합쳐져 그들의 황금 방패를 완전히 압도하는 거대한 공격이 되었다. 신성한 빛의 방패에 균열이 빠르게 퍼지자 사제의 눈이 공포로 튀어나왔다. 안 돼. 이건 위험해. 막을 수 없어. 그가 소리쳤다. 황금 방벽이 깨지기 쉬운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다. 어둠의 에너지가 앞으로 쏟아져 나오며 길을 막는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도망쳐. 이 녀석을 이길 수 없어. 한 기사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한때 자랑스러웠던 정의 기사들은 이제 생명 없는 시체가 되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다. 파교의 중심에서 양첸은 찬란한 빛에 휩싸여 서 있었다. 레벨업. 이제 22레벨이 된 그는 강력한 새 기술, 헬라의 맹세, 네크로 소환을 잠금 해제했다. 그의 압도적인 기운은 유일한 생존자가 마침내 그들 사이의 격차를 깨닫게 했다. 활력, 기, 강인함이 미상인각의 주인은 공포에 완전히 마비된 채 바닥에 얼어붙어 있었다. 괴물이야. 이 녀석이 순식간에 정의 기사단 전체를 쓸어버렸어. 공포가 그를 덮치자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자신이 유일한 생존자임을 깨달은 각의 주인은 허둥지둥 일어섰다. 도망쳐야 해. 탈출해야 해. 그는 출구를 향해 뛰쳐나갔다. 그는 두 걸음도 채가지 못했다. 차가운 손이 그의 어깨를 꽉 누르며 즉시 그를 멈춰 세웠다. 양첸의 목소리는 그의 뼛속까지 소름이 돋게 했다. 어디 가시나, 사장님. 우리 아직 계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가게 주인의 다리가 즉시 풀렸다.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져 타일에 머리를 박으며 필사적으로 자비를 구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빛나는 지팡이를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부디 이걸 받아주십시오. 헤이즈의 홀입니다.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양첸은 지팡이를 받았다. 즉시 시스템 알림이 나타나 그 속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헤이즈의 홀, 에픽 등급, 공격력, 만화, 방어력 증가, 암흑 속성 피해와 소환수 이력 대폭 증가. 나쁘지 않군.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좋은 장비야. 그럼에도 압박감은 풀리지 않았다. 등 뒤에서 섬뜩한 존재가 어른거리는 가운데 양첸은 가게 주인에게 지팡이를 똑바로 겨누었다. 널 살려줄 이유를 하나 더 대봐. 가게 주인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제가 이 홀에 대해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헤이즈 세트의 일부입니다. 조각들은 여러 미궁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궁극의 비밀을 밝혔다. 헤이즈 세트 전체를 모은 자는 헤이즈의 진정한 권능, 즉 삶과 죽음 그 자체를 다스리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챕터가 끝나면서 신급 목표가 세워졌다. 양첸은 명계의 왕의 완전한 갑옷을 찾아 나설 것이다. 전장은 완전히 침묵에 잠기고 땅에서 떨고 있는 각의 주인만 남았다.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인 그는 양첸을 향해 기어가 애원했다. 제가 아는 건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이제 저를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때 가게의 주인의 눈을 가득 채웠던 탐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순수하고 통제 불가능한 공포만이 자리했다. 그는 양첸의 발치에 엎드려 미친 듯이 소리쳤다. 당신에게서 산 재료들도 더는 원하지 않습니다. 전부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지만 양첸은 사과를 바라는 게 아니었다. 그는 보증이 필요했다. 그는 손을 살짝 들어 헬라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 났고 잊혀지지 않는 목소리로 금지된 말을 을조리기 시작했다. 스틱스 강의 맹세. 분위기가 즉시 바뀌었다. 명계의 차가운 에너지가 방을 가득 채우자 어두운 유령의 파동이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배신자 가게 주인은 현실 자체가 왜곡되는 것을 느꼈다. 순식간에 그는 살아있는 악몽 속에 갇혔다. 검은 물이 바닥에서 솟구쳐 그의 다리를 휘감자가게 주인은 목이 졸리는 비명을 질렀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양첸은 차가운 무관심으로 지켜봤다. 공포는 점점 더 커졌다.
해골손들이 검은 물에서 튀어나와 뼈처럼 하얀 손가락들이 가게 주인의 몸 위를 기어오르며 그를 자신의 공포의 심연 속으로 더 깊이 끌어내렸다. 양채는 몸을 살짝 기울였다. 그의 얼굴에는 소름 끼치는 미소가 떠 있었고 눈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다. 사장님, 긴장하지 마세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을 죽일 생각은 없으니까요. 가게 주인은 뼈처럼 하얀 손에 생명줄처럼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난 그냥 당신이 스틱스강에 맹세하길 바랄 뿐이야. 양채는 차갑게 말을 이었다. 저 기사들과의 내 전투에 대해 어떤 것도 밝히지 않겠다고. 이성을 잃을 정도로 겁에 질린 가게 주인은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그가 울부짖었다. 전투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물으면 숨어 있어서 아무것도 못 봤다고 말하겠습니다. 맹세가 받아들여지자 헬라는 의식을 맞췄다. 그녀의 몸에서 섬뜩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오며 그녀가 선언한다. 스틱스강의 맹세가 성립되었다. 그녀의 시선은 가게 주인의 영혼을 꿰뚫으며 마지막 경고를 날린다. 어기는 자는 영원히 스틱스강 밑바닥으로 떨어지리라. 유령 같은 파도가 사라진다. 해골 손들이 사라진다.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대로 돌아온다. 양천은 돌아서서 출구를 향해 걸어가며 딱 한마디만 한다. 알겠다. 그럼 여기서 헤어지지. 조용한 가게에 홀로 남겨진 주인의 공포는 서서히 사라지고 씁쓸함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는 이를 악물고 나지막이 중얼거린다. 젠장. 이번엔 정말 크게 손해봤군. 그는 그것이 겁주기 위한 수작에 불과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킨다. 스틱스 강의 맹세. 그는 조용히 비웃는다. 그냥 날 겁주려고 한 게 뻔하잖아. 장면이 전환된다. 양 가문의 호화로운 저택안,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메운다. 쾅! 주먹이 나무 탁자를 격렬하게 내리치고 요란한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진다. 분노의 근원이 드러난다. 양 가문의 둘째 도련님, 양왕환. 길고 검은 머리에 말썽을 몰고 다닐 듯한 오만한 기운을 뿜어내며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포효한다. 뭐라고? 부하를 쳐다보는 그의 눈이 커진다. 제12기 사단이 전멸했다고 말하는 거냐? 양왕환은 분노에 차방 안을 서성인다. 어떻게 한 거지? 그들은 전직 신전의 정예 부대였단 말이다. 부하는 문 쪽을 가리키며 마른 침을 삼키고 설명한다. 그들은 무기 상점 안에서 전멸했습니다. 가게 주인을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가게 주인은 아첨으로 위장한 비겁함을 보이며 들어선다. 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깊이 허리를 숙인다. 도련님, 안녕하십니까? 양왕환은 유례적인 인사치레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는 권위가 가득한 목소리로 몸을 앞으로 숙인다. 전부 말해라. 양천이 어떻게 기사단을 물리쳤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확실한 정보를 주면 후하게 상을 내리겠다. 후한 상이라는 말에 가게 주인의 눈이 탐욕으로 빛난다. 모든 경고, 모든 맹세는 완전히 잊혔다. 도련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그가 간절히 말한다. 그는 전투를 설명하며 정신없이 손짓하기 시작한다. 그때 제가 보니 양천이 소환을.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금지된 단어가 그의 입에서 나온다. 그의 발밑 바닥이 갑자기 오싹한 검은 소용돌이로 뒤틀린다. 영혼 계약이 파기되었다. 스틱스강이 빚을 받으러 왔다. 자신의 저택 안에서 끔찍한 유령의 힘이 폭발하자 양왕환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친다. 이게 대체 뭐냐? 그가 비명을 지른다. 거대한 검은 물의 소용돌이가 홀중앙에 열린다. 가게 주인은 검은 파도에 휩싸이며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른다. 소용돌이에서 튀어나온 해골손들이 그의 장화를 움켜쥐고 아래로 끌어내리자 그의 목에서는 의미 없는 비명만이 터져나온다. 탈출구는 없다. 영혼 계약이 한번 파기되면 죽음의 소나기는 절대적이다. 배신자는 심연 속으로 더 깊이 끌려 들어가고 마침내 현실을 깨달은 그의 얼굴은 순수한 공포로 일그러진다. 그는 결코 오지 않을 구원을 부르짖으며 필사적으로 손을 뻗는다. 살려주세요. 제발. 물이 그를 완전히 삼키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한심하게 변명을 시도한다. 나는 맹세를 어길 생각이. 스틱스강은 변명을 받지 않는다. 오직 영혼만을 받을 뿐. 검은 물이 잔잔한 물결로 가라앉는다. 시체는 남지 않았다. 아무 흔적도 없다. 저택이 섬뜩한 침묵에 잠기기 전 절박한 살려줘라는 희미한 메아리만이 공중에 맴돈다. 혼란에서 멀리 떨어진 곳 양천은 장엄한 신전 안에 서 있다. 그의 표정은 차갑고 단호하다. 그가 마지막 판결을 내린다.
스틱스강의 맹세를 어긴 자는 그 영혼이 강 밑바닥으로 끌려갈 것이다. 자업자득이다. 넌 살 자격이 없어. 그때 갑자기 차원의 균열 같은 문이 열리고 스틱스강에서 수많은 해골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다. 양황환 도련님은 그 해골들을 보자마자 표정이 완전히 바뀐다. 하나씩 해골들이 천천히 그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그는 뒤를 돌아 활과 화살을 발견한다. 그는 서둘러 그것들을 집어들고 당황하여 돌아서며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는다. 젠장. 이 괴물 녀석들은 대체 어디서 온 거야? 그리고 양천 녀석은 어디서 보낸 거지? 양황환은 지체 없이 다가오는 해골들에게 화살을 쏘지만 수가 너무 많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을 막아내기가 극도로 어려워진다. 갑자기 하늘에서 상급 신성술이 내려온다. 신성한 심판의 빛. 신성한 빛이 해골들 위로 쏟아지고 단 한순간에 모든 해골들이 완전히 파괴된다. 양황환을 구해준 것은 한 소녀다. 그녀는 어디선가 나타나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며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 그녀는 앞으로 나서며 아무렇지 않게 말한다. 이런 언데드들을 상대로? 그냥 언데드일 뿐이잖아. 양황환의 시선이 그 숙녀에게 향하자 그는 즉시 안도감을 느낀다. 그는 미소를 짓지만 숙녀는 차분하게 말을 잇는다. 그냥 일시적으로 열린 스틱스강의 문일 뿐이야.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마. 곧 자동으로 닫힐 테니까.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스틱스강의 소용돌이가 빠르게 사라진다. 양황환은 완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사라지는 스틱스강을 쳐다본다. 잠시 후 그는 마침내 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정말 시겁했네. 그리고는 희죽 웃으며 성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추파를 던지듯 말했다. 역시 성녀님이시군요. 정말 박식하십니다. 저와 결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녀는 즉시 그의 손을 어깨에서 쳐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어지며 차갑게 대답했다. 전직 신전이 당신네 양 가문과 협력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우쭐대지 마시오. 그녀의 말을 듣자 양황환의 눈에 분노가 스쳤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으르렁거렸다. 그 자식이 아까 전직 신전에서 소란을 피워 신전의 명예를 실추시켰어. 내가 그놈을 죽이고 나면 신전 언로들도 분명 우리의 혼인을 지지할 거다. 장면이 전환된다. 비열함, 도끼, 위험, 죽음. 사막 위험도 A, 수많은 마수들이 서식하는 죽음의 사막. 극소수의 모험가들만이 감히 들어가는 극도로 위험한 던전. 이곳에서 우리는 극도로 무시무시한 야수를 본다. 레벨 65, 사신 아누비스, 진정한 군주. 이 순간 아누비스는 누군가 자신을 방해했다는 사실에 분노로 날뛰고 있었다. 그는 포효했다. 감히 누가 나를 방해하느냐? 그의 앞에는 수많은 해골들을 등진 헬라가 서 있었다. 아누비스는 즉시 자신의 군대인 코발트 몬스터들을 소환했고 그들은 해골들을 향해 곧장 돌격했다. 두 군대는 충돌하여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반대편에서는 주인공 양진이 침착하게 서 있었다. 그가 지팡이를 들어 올리자 그 안에서 보라색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그는 말했다. 역시 보스 수호자답군. 이 장비의 힘은 정말 강력해. 하지만 내 쪽 병사들의 질이 더 높지. 그는 이어서 스킬을 발동했다. 강령술 강화 덕분에 그는 해골들의 힘을 한층 더 증폭시켰다. 그들의 암흑 속성이 폭주하며 점점 더 강해졌다. 그 결과 해골들은 코발트 몬스터들을 완전히 압도했다. 그들은 몬스터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며 하나씩 짓뭉갰다. 순식간에 군대 전체가 전멸했다. 두 해골은 심지어 잘린 몬스터의 머리를 양손으로 들어 올리기까지 했다. 그 후 해골들은 보스를 향해 곧장 행진하기 시작했다. 아누비스는 이제 격분했다. 내 죽음의 군대를 그리 쉽게 무찌르다니. 하지만 우쭐대지 마라. 그는 심호흡을 하고 손을 앞으로 뻗어 마법 지팡이를 손에 소환했다. 그리고는 포효했다. 비천한 필멸자들이여, 이번엔 진심으로 상대해주마. 이 장면은 소위 심판의 신과 진정한 어둠과 죽음의 지배자 사이의 정면 대결이다. 먼저 아누비스는 그의 신의 저울을 꺼내든다. 저울의 한쪽에는 주인공의 심장을 올려놓는다. 다른 한쪽에는 깃털 하나를. 차갑고 신성한 목소리로 그는 선언한다. 내 놈이 나의 잠을 방해했노라. 나의 신의 심판을 받아라.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주인공의 가슴 속에서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폭발했다. 마치 심장이 누군가의 소나기에 쥐어짜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한쪽 무릎을 꿇고 가슴을 부여잡으며 외쳤다. 내 심장이
아누비스는 주인공의 심장이 이제 자신의 통제하에 있다고 선언한다. 만약 저울이 조금이라도 기울면 그의 죄가 깃털보다 무겁다는 뜻이며 그 벌은 죽음일 것이다. 그때 갑자기 쾅! 커다란 폭발이 주위를 뒤흔들었다. 주인공은 천천히 다시 일어섰다. 고통이 사라졌다. 대신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는 아누비스를 보며 웃었다. 진정해. 농담이었어. 그 순간 아누비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충격, 혼란, 불신.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주인공은 자신의 군대를 소환했다. 그의 곁에는 수많은 해골 몬스터들에게 둘러싸인 헬라가 나타났다. 암흑 에너지가 전장을 가득 메웠다. 주인공은 자신이 어둠과 죽음의 진정한 지배자라고 침착하게 말했다. 어떻게 그런 싸구려 즉사 공격이 자신에게 통할 수 있겠는가? 설령 신이 앞에 선다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외회란 없다. 이 말을 듣자 아누비스는 그를 가리키며 외쳤다. 불가능해. 넌 고작 인간일 뿐이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주인공의 거대한 암흑 기운은 압도적이었고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아누비스가 더 생각하기도 전에 주인공은 헬라에게 명령했다. 흑야, 끝내버려. 주인의 명령을 듣자 헬라는 앞으로 나아가 손에 암흑의 힘을 모았다. 대기가 진동했다. 아누비스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마침내 진정한 공포를 느꼈지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었다. 헬라가 공격을 발사했다. 이류 잡신은 재로 변했다. 그녀의 암흑의 힘이 아누비스에게 닿자 블랙홀 같은 소용돌이가 형성되었다. 그는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며 비명을 질렀고 그의 몸은 재가 되어 사라졌다. 모든 것이 잠잠해지자 아이템 하나가 땅에 떨어졌다. 목걸이였다. 아누비스를 죽였기 때문에 주인공은 64,000의 경험치를 얻었다. 그의 레벨은 35로 올랐다. 그는 떨어진 아이템 에픽 등급의 목걸이를 주었다. 능력치가 장난 아니었다. 마나 플러스 1250, 지능 플러스 556, 최대 HP 플러스 886, 속박 및 출혈 등 상태 이상 면역, 암흑 속성 생물 소환 가능, 해당 생물 능력치 20% 증가. 주인공은 목걸이를 챙기고 돌아서서 떠나려 했다. 이걸로 두 번째 머리 장비가 내 손에 들어왔군. 하지만 갑자기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간이여, 기다려라. 그가 뒤를 돌아보자 아누비스가 다시 나타났다. 너의 힘이 내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는 너의 힘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주인공은 눈을 가늘게 떴다. 무슨 뜻이지? 아누비스는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제가 부족하다 여기지 않으신다면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주인공은 새로운 소환수 사신 아누비스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본 헬라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다. 사신 아누비스를 얻은 후 주인공은 그를 목걸이 안에 봉인했다. 그는 극도로 만족감을 느꼈다. 그조차도 이토록 엄청난 수확을 예상하지는 못했다. 막대한 경험치와 에픽 아이템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비장의 카드까지 확보한 것이다. 그렇게 그는 검은 포털을 열고 던전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온 그는 아직 더 많은 장비들을 모아야 한다고 혼자 생각하며 침착하게 앞으로 걸어갔다. 그래야만 양씨 가문과 맞설 충분한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전직 신전과의 빚도 청산해야 한다. 하지만 갑자기 이에서 두 발의 화살이 그를 향해 날아온다. 이것은 A랭크 전투 스킬 질풍 폭렬 화살이다. 화살이 명중한다. 쾅! 폭발이 그 지역을 휩쓴다. 그를 기습한 자는 양왕춘이다. 그의 곁에는 파트리샤가 서 있다. 양이 시익 웃으며 마침내 주인공을 기습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한다. 그가 던전에서 나오는 순간 그의 이야기는 끝났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파트리샤를 돌아보지만 파트리샤는 너무 일찍 축하해서는 안 된다고 차갑게 대답한다. 최소한 그가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양의 시선이 연기 쪽으로 향한다. 그리고 연기 속에서 주인공이 완전히 무사한 채로 걸어 나온다. 양왕추는 완전히 충격에 빠진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제 주인공의 표정이 진지해진다. 그림자에 숨어 저격이나 하는 양왕춘. 내 가치가 고작 그 정도냐? 쓰레기 같은 놈. 그 순간 헬라가 짙은 어둠의 기운에 둘러싸여 그의 곁에 나타난다. 그녀는 양을 보며 차분하게 말한다. 양씨 가문은 관대하군. 내 먹잇감을 보내주다니. 헬라를 보자 양왕추는 얼어붙는다. 그는 초조하게 속으로 생각한다. 저건 전설적인 신급 소환수다. 하지만 파트리샤는 침착함을 유지한다.
그녀는 돌, 즉 천상의 돌을 꺼낸다. 그녀는 속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비장의 카드를 준비했다. 그녀가 돌을 활성화하자 그녀의 뒤에서 대천사 케루빔이 나타난다. 거대한 대천사가 두 개의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편 채 강림한다. 황금빛 에너지가 그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성스러운 빛이 전장을 가득 메운다. 파트리샤가 자랑스럽게 선언한다. 성녀로서 저는 천상의 돌을 3개만 가지고 있어요. 너에게 하나를 쓰는 것만으로도 넌 이미 영광으로 여겨야 해. 케루빔은 신에 필적하는 전투력을 지닌 고위 대천사로 레벨 70 전직자를 능가하지. 이 소환수를 보고 주인공은 헬라를 힐끗 본다. 처음에는 그녀가 쉽게 처리할 수 있을지 궁금해했지만 이내 잠시 멈추고는 순전히 즉사에 의존하지 않고 저 녀석을 감당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묻는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헬라는 그녀의 보물 중 하나를 소환한다. 어둠의 힘에 휩싸인 창이 그녀의 손에 형성된다. 조금 귀찮겠지만 그래도 내 상대는 못돼. 그녀는 앞으로 나아간다. 3분 안에 끝내주지. 그리고 그대로 그녀는 대천사를 향해 돌진하여 전투를 시작한다. 한편 양왕추는 다시 한번 활시위를 당겨 주인공을 조준한다. 그는 생각한다. 이제 널 지켜줄 두 번째 신급 소환수는 없겠지. 그는 협공을 위해 파트리샤를 부른다. 파트리샤는 즉시 움직여 반대편에서 주인공의 측면을 노린다. 하지만 주인공은 당황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 대신 그는 살짝 미소를 짓는다. 빛나는 소환진이 그의 발밑에 나타나고 그가 차분하게 말한다. 내가 소환할 신이 하나뿐이라고 언제부터 착각했지? 모습을 드러내라. 나의 하인 신 아누비스. 그가 말을 마치자 발밑에 빛나는 소환진 속에서 아누비스가 다시 한번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의 형체가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몸에서는 무시무시한 어둠의 기운이 흘러넘친다. 이제 양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누비스다. 양왕추는 그를 보자마자 얼어붙는다. 또 다른 신급 소환수라고? 그의 머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 이런 건 들어본 적도 없어. 이건 불가능해. 그가 소리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황은 절망으로 바뀐다. 그는 활을 당겨 아누비스를 향해 똑바로 화살을 쏜다. 지옥에나 가라. 화살이 공기를 가르며 아누비스에게 날아가지만 아누비스는 화살이 닿는 순간 미소 짓고 있다. 챙! 화살은 보이지 않는 방패에 부딪혀 즉시 산산조각 난다. 어떤 공격이든 막을 수 있는 투명한 장벽이 아누비스를 둘러싸고 있다. 아누비스 자신조차 약간 놀란 듯하다. 그의 힘이 강해졌다. 그는 주인공을 향해 공손히 돌아선다. 주인님, 제가 주인님의 소환수가 된 이후로 제 힘은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습니다. 과연 진정한 죽음의 지배자이십니다. 주인공이 그를 차갑게 막아선다. 아첨은 그만둬. 그리고 그는 간단한 명령을 내린다. 양왕춘을 죽여라. 공포가 양을 완전히 집어삼킨다. 아누비스가 절하며 말한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신의 저울을 들어올린다. 이번에 심판받는 자는 양왕춘이다. 저울이 나타나는 순간 양은 가슴을 움켜쥔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의 심장에서 폭발한다. 그의 뒤에서 파트리샤가 차분하게 지켜본다. 저울이 양의 영혼의 무게를 재는 동안 아누비스가 말한다. 너는 많은 이를 괴롭혔다. 약자를 괴롭혔지. 내 죄는 무겁다. 심장이 놓인 쪽 저울이 급격히 내려간다. 아누비스가 선언한다. 너처럼 시커먼 마음을 가진 악당에게는 오직 죽음이라는 결말뿐이다. 쾅! 양맹천의 심장이 가슴 안에서 터져버린다. 그의 입에서 피가 터져나온다. 파트리샤는 튀는 피를 지켜본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비애도 보이지 않는다. 양의 죽음은 그녀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 바닥에 쓰러진 양은 이것이 자신의 최후라는 것을 아직 믿을 수 없지만 그는 이미 죽어있다. 갑자기 주인공이 파트리샤의 뒤에 나타난다. 양왕춘이 죽었는데 내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군. 그녀는 차분하게 대답한다. 그는 약자였어요. 그저 약자였을 뿐. 죽었다면 죽은 거죠. 죄책감은 없어. 그러자 그녀는 지팡이를 꺼낸다. 주인공은 살짝 눈을 가늘게 뜬다. 파트리샤는 자신만만하게 말한다. 하늘에서의 전투는 이미 결판이 났을 거라고. 그녀의 상태창이 드러난다. 레벨 59. 대성녀. S급 클래스. 그녀는 말을 잇는다. 내가 소환한 가짜 신 따위가 감히 케루빔님과 맞설 수 있을 리가 없다고.
그녀는 자신의 대천사가 헬라를 이길 것이라고 완전히 확신했지만 그 자신감은 다음 순간 옥상에서 떨어진 토기처럼 산산조각난다. 쾅! 거대한 폭발음이 울려 퍼진다. 파트리사의 표정이 굳어진다. 저 멀리 헬라는 쓰러진 대천사 위에 태연하게 서 있다. 황금빛 깃털이 땅에 흩날린다. 케루빔의 거대한 몸뚱이가 그녀의 발밑에서 힘없이 짓밟혀 있다. 헬라는 살짝 고개를 갸웃거린다. 이게 다인가? 생각보다 약하군. 바로 그 순간 주인공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파트리샤의 등 뒤에 나타난다. 방금 뭐라고 했지? 파트리사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처음으로 그녀는 진심으로 충격에 빠졌다. 파트리샤는 완전히 동요한다. 그녀의 대천사, 이계위 대천사가 벌써 패배했다. 그녀는 떨리는 눈으로 거대한 몸이 서서히 빛의 입자로 변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지켜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 반대편에서 주인공은 그녀를 차분하게 바라본다. 그래서 아직도 내 적이 되고 싶은가? 기회를 한번 주지. 항복해라. 파트리사의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대체 저게 무슨 괴물이란 말인가? 지금으로선 이길 방법이 없다. 저 자를 상대로는. 그래서 그녀는 재빨리 결정을 내린다. 항복하는 척하다가 나중에 도망칠 기회를 찾을 것이다. 억지로 평정을 유지하며 항복하겠다고 말하지만 헬라는 눈을 가늘게 뜬다. 그녀는 파트리샤를 전혀 믿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주인공은 무심하게 대답한다. 어둠의 밤이여, 너무 성급해하지 마라. 그는 손을 들어 어둠의 기운을 모은다. 갑자기 땅에서 수많은 해골손들이 튀어나와 위를 향해 뻗는다. 전장은 묘지로 변한다. 주인공은 파트리샤를 보며 말한다. 널 그렇게 쉽게 믿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방법이 하나 있지. 맹세를 해라. 해골손들은 파트리샤도 둘러싸기 시작한다. 스틱스강에 맹세해라. 그 이름만으로도 공기가 무거워진다. 해골손들이 파트리샤의 발목을 감싸며 움켜진다. 나에게 충성을 맹세해라. 나의 충실한 종이 되어라. 완전히. 파트리샤는 발버둥친다. 너무 심하잖아. 나는 전직 신전의 성녀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린다. 스틱스강에 맹세하면 돌이킬 수 없게 돼. 주인공의 눈빛이 차가워진다. 그의 살기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온다. 어둠의 기운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불만이라면 지금 당장 널 스틱스강으로 보내주는 것도 괜찮지. 그 압박감이 그녀의 의지를 짓누른다. 그녀의 손에서 지팡이가 떨어진다. 쨍그랑. 그녀는 무릎을 꿇는다.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도망칠 곳은 없다.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마침내 그녀는 살짝 고개를 들고 맹세를 시작한다. 나, 파트리샤, 전직 신전의 성녀는 스틱스강에 맹세합니다. 나는 양첸의 종이 되어 양첸에게 영원한 충성을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맹세가 성립된다. 이제 통제권은 완전히 주인공의 손에 넘어왔다. 그러나 그때 영혼 하나가 나타난다. 양왕환의 영혼이 나타난다. 죽어서도 그의 영혼은 보존되어 있었다. 의도적인 것이었다. 주인공이 계획한 일이었다. 그는 양왕환이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길 원했다. 그를 어떻게 짓밟고 그의 약혼녀를 빼앗는지 말이다. 양왕환의 영혼이 소리친다. 양첸, 내가 감히 내 약혼녀를? 이 멍청한 년. 그는 파트리샤에게 저주를 퍼붓기 시작한다. 내 복수를 해야지. 주인공은 마침내 진실을 밝힌다. 양왕환, 내가 내 영혼을 살려둔 건 바로 이 때문이야. 내가 모든 걸 목격하도록. 양왕환의 얼굴에 충격이 가득 찬다. 그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그의 영혼은 심연 속으로 끌려가 사라진다. 그의 운명은 이제 지옥에 봉인되었다. 주인공은 차갑게 말한다. 이제 넌 쓸모없다. 그는 차근차근 복수를 이뤄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다시 파트리샤에게로 향한다. 그녀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댄 채 완전히 제압당해 있다. 주인공이 그녀 앞으로 다가선다. 자, 이제 널 어떻게 처리할까? 그리고 그것이 진짜 문제였다. 전직 신전 내에 전략적인 장기말로 그녀를 둘 것인가? 그녀의 영향력을 이용해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릴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부숴 오직 그에게만 충성하는 존재로 재탄생시킬 것인가? 지금 그가 내리는 선택이 다음 전쟁을 결정할 것이다. 파트리사의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기 시작한다. 그녀는 주인공이 자신에게 할지 모를 온갖 위험하고 뒤틀린 일들을 상상하기 시작한다.
머릿속에서는 그가 잔인한 형벌을 계획하고 있다고 확신했지만 갑자기 그녀의 상상은 산산조각난다. 주인공은 그녀를 보며 무심하게 말한다. 긴장 풀어. 농담이야. 이미 스틱스 강에 맹세했잖아. 왜 그렇게 당황해? 패트리샤는 즉시 시선을 내렸다. 그녀의 뺨에 옅은 홍조가 떠올랐다. 그러지 않았지만 양천은 이미 본론으로 넘어갔다. 그는 침착하게 물었다. 전직 신전은 양씨 가문과 그렇게 가깝지? 이번에는 패트리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이유는 당신의 형 양씨 가문의 장남인 양선 때문입니다. 그는 곧 세 번째 전직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성공하면 그는 성기사 황제라는 클래스로 승급하게 됩니다. 전직에 성공하면 그는 추기경에 버금가는 지위를 가진 전직 교단의 핵심 인물이 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양천은 마침내 흥미가 생겼다. 언제 할 계획이지? 패트리샤가 망설이는 순간 장면이 전환된다. 전직 교단 서부 지부. 삼엄하게 경비되는 전직 교단 내부 강력한 결계가 건물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 모든 벽돌은 상급 신성술로 강화되어 있다. 백발의 노인이 중앙에 서서 모인 손님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오늘은 우리 전직 신전의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 옆에는 자신감 넘치는 청년 레벨 60 A랭크 클래스 성광의 성기사 양선이 서 있다. 그는 주변의 속삭임을 즐기며 거만하게 미소 짓는다. 한 손님이 중얼거린다. 성기사 황제라니 그건 전설급 클래스야. 같은 레벨 중에서는 거의 무적이지. 다른 이가 덧붙인다. 이 전직이 성공하면 이 지역의 힘의 균형이 바뀔 거야. 양선의 미소가 더욱 커지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군중 속에서 칠성상회의 회장 바이린이라는 아름다운 여인이 앞으로 나선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전직을 진행하시다니. 누군가 방해할까 두렵지 않으신가요? 제가 알기로 양씨 가문은 적이 많던데요. 최근에는 현상수배범도 나타났고요. 양선은 거만하게 손을 내젓는다. 바이린 회장님께서 너무 걱정이 많으시군요. 이 서부 지부의 모든 벽돌은 상급 신성술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죽으러 오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로 그때 쾅 격렬한 폭발이 위쪽 결계를 흔든다. 홀 전체가 흔들린다.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공기 중에 퍼지자 손님들은 비틀거린다. 바이린은 위를 올려다보며 표정을 굳힌다. 뼛속까지 얼어붙는 듯한 기운이 느껴져. 또 다른 폭발. 검은 안개가 천장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이 기운 언데드다. 그의 눈이 커진다. 불가능해. 설마 그 현상수배범인가? 검은 안개를 헤치고 연기가 거친다. 양천이 침착하게 앞으로 걸어나온다. 죽음의 기운이 폭풍처럼 그를 감싼다. 온도가 순식간에 떨어진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한다. 그는 양선을 똑바로 쳐다보며 옅은 미소와 함께 말한다. 형, 오늘 전직하는 중요한 날이라며. 내 동생이 직접 축하해주러 왔어. 그의 말투에 담긴 비꼼은 강철도 벨 만큼 날카롭다. 노인과 양선은 모두 경악했지만 단지 양천이 나타났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들을 진짜로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뒤에 서 있는 존재였다. 패트리샤, 그녀의 상태가 이상하다. 순종적이고 조용하며 통제된 모습. 노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진다. 양천, 우리 성녀 패트리샤에게 무슨 짓을 한 거냐.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터져나온다. 한편 양선은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한다. 그의 눈은 분노로 붉게 타오른다. 이 자식. 호란의 긴장감이 극에 달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번 화는 끝이 난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